2025년 한국 이커머스 역사상 가장 큰 충격이 터졌습니다. 약 3,3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된 것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감이 오시나요?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2명의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수준인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쿠팡이 이 사실을 약 5개월 동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한국에서 가장 빠른 배송, 한국에서 가장 자주 열어보는 앱, 한국인의 생활 패턴 자체를 바꾼 플랫폼, 쿠팡. 그 쿠팡이 지금 창업 이후 가장 큰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지금 왜 위기를 마주하게 된 걸까요? 쿠팡의 이야기는 창업자 김범석 대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1978년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 과정도 합격했지만 창업을 위해 과감히 학업을 중단했죠. 이미 대학 시절에는 잡지 커런트를 만들어 이 매체를 뉴스위크에 매각할 만큼 초기부터 사업가로서의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 일하며 경영 전략과 기술 환경을 가까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한국에는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2010년 7명의 창업 멤버와 자본금 30억 원으로 쿠팡을 설립하죠. 당시 김 대표가 선택한 서비스 이름은 쿠팡이었는데요. 쿠폰이 팡팡 터진다는 의미로 매일 새로운 혜택과 즐거운 경험을 주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초기 쿠팡은 미국 그룹폰 모델을 참고한 소셜 커머스 서비스로 출발했습니다. 공동구매 방식으로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며 빠르게 주목을 받았고 첫 달 매출이 약 1억 9천만 원을 기록하며 단기간에 큰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성장과 달리 내부 구조는 매우 불안정했는데요. 직매입이 어려워 주문이 몰리면은 직원들이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제품을 구매해야 할 정도죠. 판매자마다 품질 기준이 달라 서비스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가격 중심의 시장 특성 때문에 고객들은 조금 더 저렴한 조건이 보이면은 언제든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김 대표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물류 재고 배송을 모두 직접 통제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판단이었죠. 이후 쿠팡은 기존 소셜 커머스 모델에서 과감히 벗어나 모든 물류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2014년 쿠팡의 큰 전환이 마침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로켓 배송의 등장인데요. 쿠팡은 빠른 배송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구, 대전, 울산 지역에서 먼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물류센터를 확충하고 운영 방식을 다시 설계하면서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다음날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실제로 만들어낸 것이죠. 이 과정에서 쿠팡은 외부 택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직접 배송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지만 배송 품질과 고객 경험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길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식당이 요리를 외부 공장에서 받아오는 대신 직접 주방을 꾸리고 요리사를 고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용은 더 들지만 맛과 품질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로켓 배송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온라인 쇼핑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과거에는 빠르면 2, 3일이던 배송이 이제는 내일 도착하는 게 당연한 서비스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빠르고 정교한 이커머스 배송 체계를 갖춘 국가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 변화는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쿠팡은 2010년 설립 후 불과 14년 만인 2024년에 연매출 4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해인 2023년 매출도 31조 원 규모였고 로켓 배송 도입 이후 수년간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죠. 고객 규모도 압도적인데요. 2024년 기준 1년 안에 한 번 이상 구매한 활성 고객은 2280만 명, 월간 앱 이용자는 3400만 명대입니다. 한국 인구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쿠팡을 사용하는 셈이죠. 쿠팡이 한국인의 생활 패턴 자체를 바꾼 플랫폼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모든 성장은 쿠팡이 직접 구축한 거대한 물류 인프라와 운영 체계 위에서 가능했고요. 로켓 배송은 그 자체가 쿠팡의 성장을 밀어올린 핵심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쿠팡이 마주해야 하는 과제들도 함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주목받은 사건이 바로 2025년 약 3,3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인데요. 유출된 정보는 이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주문 기록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본 개인 정보였습니다.
금융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생활 패턴까지 추정 가능한 정보가 대규모로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불안은 매우 컸죠. 이 사건의 파장은 시간이 지나며 더 커졌는데요. 특히 사고는 6월 무렵부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부에서 이상 징후를 확인한 시점은 약 5개월 후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왜 이렇게 늦게 파악됐는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유출 사실을 고객에게 다시 통지하라고 명령했고 경찰청도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죠. 해외 언론 역시 이 사건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이번 사고를 한국 이커머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로 평가하기도 했고요. 사건이 알려진 이후 수십만 명의 고객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고 뉴욕 증시에서도 쿠팡 주가가 단기적으로 폭락했습니다. 쿠팡은 보안 강화와 내부 모니터링 고도화를 약속했지만 한번 흔들린 고객 신뢰는 다시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법이죠. 이와 동시에 경영진의 주식 거래 관련 보도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자 신뢰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2024년 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 중 일부를 클래스 A 주식 형태로 전환한 뒤 매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거래는 사전에 공시된 일정에 따라 진행됐고 회사 측은 경영권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죠. 이 규정은 개인 판단과 무관하게 같은 시기 일부 임원들의 주식 매도 역시 미국의 10b5-1 룰, 즉 사전에 설정된 자동 매매 계획에 따라 진행된 거래였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 판단과 상관없이 정해진 일정대로 자동 매도되는 방식인데요. 다만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같은 큰 이슈가 공개된 시점과 주식 거래 시점이 맞물리면서 일부 보도에서는 내부 통제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죠.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 대형 플랫폼 기업의 경영진 주식 거래는 항상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업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쿠팡의 성장 과정에서는 물류센터와 배송 현장의 근무 환경도 꾸준히 논란이 됐는데요. 2025년에 물류센터 직원과 배송기사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사고를 겪었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 점검과 근로감독도 강화됐죠. 규제 측면에서도 여러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사안이 법원과 정부기관에서 다뤄졌고 과징금 여부를 둘러싼 판단도 진행 중입니다. 시장 환경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해외 플랫폼들은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같은 제품이 국내에서는 2만 원, 중국 플랫폼에서는 5천 원에 올라오는 사례가 알려지며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배송기간이나 품질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가격이라는 요소는 온라인 소비자에게 매우 강력한 선택 기준이죠. 2025년 한국 이커머스 시장은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로켓 배송과 와우 멤버십을 기반으로 고객 경험을 직접 관리해온 쿠팡, 그리고 검색 콘텐츠 결제를 중심으로 온라인 생태계를 확장해온 네이버. 두 기업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공략해왔고 지금은 사실상 한국 이커머스를 양분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11번가 지마켓 쓱닷컴과 같은 기존 강자들은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구조 조정과 사업 재정비에 나서고 있고요. 이처럼 한국 이커머스 시장은 성장기에서 재편기로 넘어가는 단계이며 각 기업의 핵심 경쟁력, 가격, 물류, 기술, 고객 경험이 더 선명하게 구분되는 시점으로 향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쿠팡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만 로켓 배송 사업은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고 분기 매출도 54%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 보여준 초기 성장 흐름이 대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죠. 국내 고용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쿠팡이 국내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인원은 8만 명 이상, 2026년까지 물류 투자와 함께 1만 명 이상 추가 고용 계획도 밝힌 상태입니다. 기술 투자 역시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쿠팡은 아마존 AWS를 사용하는 대표 고객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 클라우드 비용이 연 수천억 원에서 1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은 2026년까지 3조 원 규모의 물류 투자를 예고하며 전국 물류망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투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요. 신사업 부분도 꾸준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명품 플랫폼 파페치는 손익분기점에 가까워지고 있고 쿠팡기츠와 쿠팡플레이 역시 와우 멤버십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이용자층을 확보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성장 지표만으로 쿠팡이 직면한 과제를 덮을 수는 없는데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신뢰 회복, 물류센터와 배송 현장의 근무 환경 개선,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 쿠팡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지금의 쿠팡은 빠르게 질주하던 선수가 잠시 멈춰 신발 끈을 다시 묶어야 하는 순간에 가깝습니다. 속도와 체력은 충분하지만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자세를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죠. 이처럼 쿠팡은 성장과 위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국 이커머스 시장이 재편되는 지금 쿠팡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속도로 움직이느냐가 앞으로의 10년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변화의 시기를 쿠팡은 어떻게 넘어설까요? 그리고 한국 이커머스 시장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 답은 결국 소비자와 시장의 선택 속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의 위기를 쿠팡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